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행동.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가치관은 왜 중요하면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건 의미가 있는 하고 싶은 거.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많잖아. 단 것을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원하는 거고. 의미가 있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배움을 중에서 이제 원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관이 뭘 하고 싶다. 항공대학교 가서 내가 비행기 파일럿가 되고 비행기 제작하는 데 내가 힘을 쓰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제 비행선을 내가 제작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매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의미가 있고 상당히 이제 그쪽 분야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스스로 하고 누가 시켜서 안 하고 자기가 재밌어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은 그것을 게으름을 이제 피우지 않고,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사 뭐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이 잊어버리고, 거기서 매진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잠이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잠잘 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창조력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고력이 더 올라간다고. 능률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가치와 행동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쏘아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잘 굴러간다고. 뇌가 잘 굴러간다 이게죠. 행동.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품위와 품성을 교육하는 나는 인격체를 KIPP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 권리를 지켜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홍콩의 학생들을 이제 이 저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홍콩을 갔었다고. 아마 싱가포르도 갔고, 그 다음에 상하이도 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쪽이랄지 경기도랄지 또는 송도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랄지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 책에 그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 학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저자가. 이제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조시아 웡. 네, 조시아 웡. 이제 홍콩 중국계 홍콩 사람인데, 더더구나 이제 영국 계통의 자치령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 하겠죠. 중국말도 잘 할 거고. 웡이 이제 영어로 하면 WONG, 웡. 이 웡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에서 상당히 왕서방 정도, 왕가는 아니지만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이 매스컴을 탔는데 이게 14세라고. 중학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제 홍콩의 이제 학생인데 이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스스로 권리를 지켜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사회 활동가죠. 그래서 2011년도에 15살밖에 안 되는 중학생이라고. 조시아 웡이 공산당 교육,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교육에 항거하는 이제 학생으로 이제 두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공산당이 우리를 목 조이면 안 되지 않느냐.
홍콩은 자유스러운 홍콩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서양의 철학에서는 이것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서 창조력이 생기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소그라퍼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 사실 공산주의는 망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 근데 중국이 또 느닷없이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이나 학교나 또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자유 경쟁에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어가지고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는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그냥 부딪혔는데 상당히 중국이 어려울 거예요. 뭐 얼마나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될지는 몰라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동북아 사람인데 중국이나 일본과만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그리고 실력도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동북아가 중심이 돼서 많이 발전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저 아순점이 많아요. 중국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이 있어요. 그 유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양 문화가 발전을 많이 했는데 명나라까지도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많이 기울어지고 서양한테 지고 있잖아.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양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고. 이게 인문학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면은 재미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먼저도 한참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나쁜 의식구조 6가지 그게 한국병이거든. 근데 한국병을 아무리 6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성이나 의식구조가 뭔가 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매스컴을 쳐다보고 이제 예를 들어 학자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또 가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같은 것을 가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종합적이 아니다고. 근데 보니까 나쁜 국민성을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장점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는 것까지 줄줄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것 그때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기쁘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은 점 6가지가 줄줄이 나오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은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조시아 원이라는 학생은 15살인데 중학생인데 학생들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저번 강의도 그랬잖아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외부에서 자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교육 개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시아 웡은 내부에서 학생들 자체가 깨어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런 이제 활동 그 자체를 홍콩이나 자유중국이랄지 또는 이제 홍콩이 이제 자유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만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랄지.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 능력이 없어요. 단지 시진핑이나 중국은 그렇게 자율성을 너무나 높여주면은 이제 지방 정부가 다 각각 투쟁을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면은 변방 이제 예를 들어서 만주는 우리 이제 북간도 남간도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부터서 우리 땅이었잖아. 간도는 그것이 이제 독립할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유를 안 준다고 한다고 자꾸.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빨리 변하고 있어요. 빨리 중국이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중국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근데 지식인들은 이제 시진핑의 그 정책을 아주 반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북경대학교가 됐든지, 어디 대학교가 됐든지, 교수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은, 필히 망할 수도 있고, 지체될 수 있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 단지 자기들이 마음을 바꿔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언론과 자유로운 그런 자율적인 그런 힘을 빌린다고 하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좀 잘 해 나가다가 또 이상하게 그 트렌드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당신은 교육이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 학생이야. 15살 먹은. 나는 혁명이라고 부르겠어. 사상의 자유를 소유하겠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다오. 그 15살 먹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런 괜찮은 그런 젊은 애들이 세계를 이끌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저자가 영국 사람이거든. 영국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민자가 들어왔으니까 또 대영 제국이라고 이 아랍에서 들어온 이제 이민자들도 있을 거고, 같은 이제 영국 연방 제도에 있기 때문에 카나다 사람도 있고 호주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연명 제도에 이제 인도도 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또 더더구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그런데도 이제 연방 제도에 소개된 아마 나이지리아 같은 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런던에서나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못 들어오게도 안 온다면 이제 압박을 가는 것은 안 좋잖아요. 결국은 정당성을 잃은 거단 말이죠.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영국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능력,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생각할 힘을 줘. 그런 식으로 그 15살 먹은 중학생이 그렇게 소리를 높이 이제 쳐들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한다면, 이제 나도 미국에서 NGO 활동을 해봤지만 그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액티비티,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액티비스트, 활동가라고 그런 말을 써요. NGO에서 활동가, 액티비스트.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액티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미팅도 하고 어떻게 홍콩을 우리가 세이브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했겠죠. 재미있는 이제 이 카멘트를 이 저자가 한 거라고요.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미국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80%가 온라인 광고에서 나오는 그 사실과, 온라인은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게 부풀리다든가 거짓말을 써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꼬시는 이제 그런 능력이 그런 이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링크와 연결, 광고고 이제 온라인 광고가 연결시키는 거하고 실제 뉴스 기사를 구별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중학생 정도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흡수를 못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러는 건지, 선악관념도 조금 약한 데다가 이 사회생활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위험한 애들이라고. 그 애들이 이제 잘못 이제 길을 걸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을 이제 스터디했다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데 두 가지의 이제 현상을 이 대학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현상이라고, 이게. 정보가 갈수록 급증하고 정보가 바다고. 하여튼 SNS를 보면은 어느 대한민국의 학생이나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막 깔려 있다고. 그걸 어떻게 뭐가 소중하고 진짜고 가짜고 그걸 구별을 못한다고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짜 뉴스란 말을 뭐 먼저 썼잖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 뉴욕 타임스다. 이거 가짜 뉴스라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뉴스고 옳은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 이게 왜곡된 기사인지 이런 것을 애들은 정말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정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맨날 핸드폰만 이게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더더구나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는 쉽게 조작하면 잘 넘어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요새 N방 엽기적인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솔깃하거든. 돈이 버니까 젊었을 때 학생 때 그렇게 정보가 이게 물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을 때는 쉽게 조작이 잘 넘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있다. 두 번째는 상당히 극단적인 견해가 자꾸 이제 떠돌아다닌다. 극단적인.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영국에서 있었던 IS. IS라는 것은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특히 여학생들이 거기에 티네이저들이 IS에 들어가면은 결혼도 시켜주고 뭐 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9월 11일이니까 지금 뉴욕의 무역센터 두 빌딩이 이제 그 항공기에 의해서 폭파되고 그런 날일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9월 10일 날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극단주의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랍하고 이제 크리스찬하고는 이렇게 자꾸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피란민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데를 보면 참 불쌍한 나라예요. 레바논, 시리아. 그런 이제 IS랄지 극단적인 아프간 테리반도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인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처신을 하는데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지금 파키스탄 계열의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런던에서 많이 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의 시장이 누구야? 내 생각에는 파키스탄인가 인도 사람이거든. 시장이. 런던의 시장이 이제 원래 원주민의 영국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힘이 많이 강해지고 보편화됐다고. 불란서에도 마찬가지고 독일에도 이제 더 많아지고 요새 뭐 시리아에서 뭐 피난민이 가지고 그쪽에 얼마나 많은 터키 사람들, 이슬람 국가들. 근데 그 중에 아주 악종으로 생각되는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 민족이나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잘 잃어버려요. 내가 뭐 영국 사람인가? 내가 파키스탄 사람인가? 혼동스럽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집중을 못하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랄지 자기의 민족의 내가 이게 민족성이나 아이덴티티 그런 걸 잘 정체성, 에고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란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중요하고 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혼동이 생기고 극단적으로 되어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력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합당하고 적절하고 국제사회 또는 인류 문명의 진리, 보편적인 진리에 입각한 그런 판단 능력,
그릇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가짜 지식이 아이들을 착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IS도 뭐 들어가고 극단주의도 들어가고 이게 이게 사고를 뭐 자꾸 일으킨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된 사람 중에서 영국 이슬람교, 시리아 내전, 뭐 IS가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즈라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린 시절에 증오를 많이 당했고 무시를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 백인 사회에서, 영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왕따 당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시리아 내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말썽을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서로 화합을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은 교육인데, 교육이 이제 세뇌하고는 또 다르다. 세뇌는 어떤 목적의 의식에서 자꾸 이제 이게 이용을 당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왕따 당한 파키스탄계 영국인이 이게 왕따를 당하면은 결국은 그런 종류의 애들을 또 모아들이고 또 가르치고 해서 자꾸 씨를 뿌려가지고 자꾸 나쁜 애들끼리 모아서 그렇게 나쁜 세력이 된다고. 대부분의 그런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이민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은 그 이질적인 문명에 있어서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일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민자 국가인데 거기가 잘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이유는 특히 2차 대전 후에 유태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독일이 그렇게 많이 이제 유태인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뿔뿔이 해지다가 결국 미국 가서 이제 유태가 이제 꽃을 피웠다고. 자기가 능력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고 자유나라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유태가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비즈니스하고 공부하고 노벨상 받고 그냥 뭐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정부라고 알게 모르게 세계를 지배하고 금융과 예술계 또는 뭐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태계나 뭐 IT 같은데 그 다국적 기운 세계 부자 뭐 1등부터 10등 안에 유태가 뭐 절반은 유태기 뭐 출신일 거예요.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그런 민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즈라는 파키스탄계 영국인을 소개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영국의 구구파 하고 이제 그런 말썽을 부리는 이민족이 있고, 그러면 영국의 구구파가 있을 거고, 일본의 구구파가 있고, 아베를 중심으로 한 구구파가 있을 거고, 영국을 구구파하고 이슬람계 구구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1교포들이 양반이라고. 아주 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지진이 났을 때는 이제 우물 속에다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일본 국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근거도 없는 것을 자꾸 퍼뜨린다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구구파적인 그런 일본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옳은 판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 습득이 제일 중요하다. 학업은 학업대로 하지만은 비판적인 사고력이라고 했다. 이 교육가가 또는 이 교육가라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들이 가짜 뉴스에 홀딱 반할 수도 있고 몰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헤어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좌절하고 그러면 마약을 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것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으면은, 그렇게 인터넷이랄지 SNS가 많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핸드폰만 이게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몰입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밖에 몰라. 거기서 그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다고. 생각의 폭이나 깊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하면 안 돼요. 게임만 한다든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튼 근데 거기 이제 예외를 들자고 하면은 핀란드에서는 구급파 학생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 가면은 학급이 하나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면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로 형님, 언니하고 자꾸 친구가 된다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학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야. 같은 나이가 있어도 틀린 이제 학급이 있고, 학년이 있고, 또 학년이 같을지라도 나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학생들은 서로 언니, 동생 같이 그러니까 학급이 가족처럼 돼가지고 5년간 같은 학급을 잘 유지한다고. 우리나라는 해년마다 막 바꿔지잖아. 그것도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핀란드 학생들은 그렇게 왕따 당하는 것이 별로 없이 학교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매진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동양인에서는 샹하이 학생들은 같은 사회 문화 시스템에 있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너고 나하고 1대1로 같다. 그런 이제 사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실력을 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카멘트를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고요. 지금 9.11 사태라고 뭐 다 아실 거고, 지하드의 시리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싸움지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나고, 근데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지식에 접할 수 있느냐. 아프간 전쟁이 이제 뭐 다 끝나고 지금 아프간 피난민이 우리나라에 일부 와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아프간 피난민들이 세계적으로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남는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뭐 아프간이 뭐 딴 나라로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탈리반이 이게 개혁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뭐 말은 좋죠. 거짓말들을 잘한다고. 그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기득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은 지식인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이건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그렇게 제대로 발동을 못하면은 이제 곤란하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그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사실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발전시켰는데, 문화적인.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IMF가 우리가 당한 것은 인문학, 경제학 계통. 아무것도 몰라요. 국제적인 그때 그거 당한 거야. 몰랐으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장사도 잘하고 국제 교류에 많이 합당하고 그래서 국제 무역기구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제 경제랄지 무역이랄지 그런 것에서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도 많이 눈을 많이 떠가지고 그런 잘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소양인데, 이거는 만들어진 무식하다고 무지하다.
그 말은 만들어진 그 무식인 거지 저절로 무식한 것이 나타난 건 아니다고. 만들어졌어.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어린이 뇌는 하도 예민하고 단지 사회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나 사회가 그것을 가이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 때부터 철학을 공부시켜야 된다. 철학은 비판적인 사고가 꼭 필요한 학문이 철학이라고. 그 대통령부터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 학생들은 철학을 주입시켜야 되고 정확하고 자유로운 위험한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치우치고 그런 가면 조작에 빨리 넘어가고 그러면은 국가가 질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양심적이고 뭐가 바람직한데 그건 전혀 혼동. 그래서 옛날 무슨 내가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사회다고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언론이 잘 개진될 수 있는 언론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깥으로 너 잘났다? 그런 거를 하고 네가 못났으니까 자꾸 나 알아주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꼬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 경쟁이 많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진실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토론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 그 머리의 내용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스포츠를 할지 사회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 생각하고 주적거리고 쓸데없이 방향감각이 없이 질서 없이 인터넷만 보고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라고.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았을 때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좋았을 때 플랜이 없어요. 좋았을 때 청사진이 없어요. 좋았을 때 희망을 주는 그런 어젠다나 비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되겠다고 자꾸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고 정치적인 싸움이고 그 시시콜콜한데도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 어젠다나 공약이 있어요. 가슴을 펴고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공약이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없어. 도대체 제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답답한 거지 사회가.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어렵고 케이오스, 이게 혼동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악만 생기고 사고만 자꾸 생겨.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든지 이상한 사고가 나서 인간 가치관이 망가졌다든가.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잘한다고 인터넷에서 까불까불 껍죽껍죽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서로 자기가 많이 아는 것까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학생들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고. 근데 이 저자가 소개한 조시아 웡이라는 학생이 얼마나 잘났지 않아요? 이 정도로 이 활동을 하는 애가. 그러므로 지식은 민주적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지식이지, 해를 주는 무슨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학생이 한 대학교 3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년이 14살 소년이 이제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국에 이 중화민국의 중국 제국에 반기를 든 이 학생, 이 대학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나 그 생각한 것을 이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사회에 뻗으려고 한다고, 얘가. 그게 좋은 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잔데 파키스탄 애일 거예요, 아마. 말라라 유샤프자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 여자들이 공부할 자유를 달라고 부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노벨 평화상인가 받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활동을 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조시아 왕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는가 말이야. 그만큼 무게가 있고 소중한 일을 해냈단 말이야. 학교에서 어린애가 잘 해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단 말이야. 거꾸로 사회가 교육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계, 아이고 그 구닥다리 생각, 어느 세월에 교육개혁을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꿈과 비전과 청사진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변화무쌍한 이런 세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무엇을 해요? 국가가 망한 후에 이제 교육개혁을 할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교생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산혁명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산혁명, 뭐 노란 우산혁명인가 뭐 그렇게 이제 유행했는데, 불행하게도 시진핑께서 지금 홍콩을 완전히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사회적으로는 자기의 거슬리는 운동을 하다든가 먹지는 신문사를 그냥 뭐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말을 못하게 해요. 불평하지 마라.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거기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홍콩 부자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이사가고 뭐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교육이 할지, 인간의 뇌랄지, 뇌짱이랄지, 그런 것에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철학이 별로 없고, 온리, 그러니까 오직 공산주의 사상만 있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배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찬반이 되는 대학 교수들의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튼 지켜볼 일이고, 여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철학,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하면 결국은 입시에 맨날 뭐 이야기했잖아.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데, 부산에 어떤 애는 맨날 잠만 자고 아침 자면 재미가 없어요. 학교 재미가 없죠.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저자가 그것을 써놨더라고. 부산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인가 어디를 방문했더니 다 잠자고 있더라. 그래서 홍콩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그것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결이 있는 도중에 지금 홍콩의 자유란 것이 소중한데 그게 망가뜨리고 자기 나라에 지금 뭐 증시가 됐든지 자본이 됐든지 뭐 부동산이 됐든지 지금 엉망이라고, 지금 중국이. 이제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망하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업국가가 다시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시사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 책하고 교육에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말이 언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